와, 갑오징어 낚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? 근데 이 똑같은 갑오징어를 잡는데 서해랑 제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낚시를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아마 많은 낚시인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. 똑같은 갑오징어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? 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?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두 바다가 어떻게 다른지 그 스타일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이 깊은 바다를 공략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, 또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애기의 미스터리는 뭔지,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보고,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 바다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두 바다, 두 가지 스타일. 대체 서해와 제주 바다가 어떻게 다른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? 바로 수심입니다. 서해 평균 수심이 한 44m 정도인데 제주 갑오징어 낚시는 80에서 100m예요. 거의 2배 이상 깊은 거죠.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시작점이 바로 이 깊이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환경이 이렇게나 다르니까 당연히 쓰는 장비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. 얕은 바다에서 쓰던 장비가 왜 깊은 바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이게 딱 전문 낚시인들이 하는 말이에요. 제주 같은 깊은 곳에서 서해에서 쓰던 그런 낭창낭창한 낚싯대를 쓰면요. 입질이 와도 그냥 낚싯대가 훅 하고 휘어버리기만 하지 그 100m 아래에 있는 바늘 끝까지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챔질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정말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. 봉돌 무게부터 보세요. 서해는 10호에서 18호 정도 쓰는데 제주는 40호, 50호, 거의 쇠뭉치를 다는 수준이죠. 그만큼 물살이 세고 깊다는 뜻이고요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합사, 바로 낚싯줄이에요. 오히려 더 가는 줄을 쓴다는 거죠. 왜냐, 줄이 굵으면 물 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채비가 막 떠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얇은 줄로 물을 싹 가르면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. 모든 게 진짜 깊이와 조류와의 전쟁인 거죠. 자, 장비도 이렇게 다르지만 오늘 이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다른 데 있습니다. 바로 갑오징어를 꿰어내는 미끼, 애기의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. 제주 낚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꼭 듣습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이 애기는 무조건 챙겨가세요 하는 거예요. 아니 대체 어떤 애기길래 이렇게까지 필수템이라고 불리는 걸까요? 그 비밀 병기가 바로 케이무라 애기라는 건데요. 서해에서 보통 쓰는 애기랑 뭐가 다르냐? 서해 애기는 보통 야광, 그러니까 빛을 모았다가 어두운 데서 빛나는 방식에 의존하죠. 근데 제주의 케이무라는 형광, 즉 자외선을 받아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에요. 빛을 저장하느냐, 빛에 반응하느냐. 이 작은 차이가 깊은 바닷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. 자, 그럼 이 애기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바로 빛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. 먼저 야광, 축광이라고 하죠. 이건 빛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천천히 내뿜는 거예요. 야광 스피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게 얕은 물에서는 괜찮아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80m, 100m까지 채비를 내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저장된 빛이 과연 남아 있을까요? 아니죠. 바닥에 닿기도 전에 빛이 거의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. 반면에 형광은 좀 다릅니다. 얘는 빛을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자외선 같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즉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꿔서 내뿜는 거죠. 뭐랄까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갑자기 글씨가 확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. 이게 바로 깊은 바다의 시트키입니다. 바닷속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냐면요. 물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. 수면에선 모든 색이 다 보이죠? 근데 한 5m만 내려가도 붉은색이 사라져요. 그리고 30m쯤 가면 초록색도 사라지고요. 결국 50m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색깔, 즉 가시광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, 바로 자외선은 깊은 곳까지 아주 풍부하게 남아있다는 사실. 바다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? 케이모라 애기는 빛이 꺼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애초에 빛을 저장한 게 아니니까요. 그냥 그 깊은 바닷속에 이미 존재하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, 자외선에 반응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. 다른 모든 애기가 그냥 시커먼 돌멩이처럼 보일 때 케이모라 혼자서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. 갑오징어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? 당연히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낚시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깊은 바다로 가는 게 단순히 손맛 때문만은 아닙니다. 이건 사실 우리 바다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숫자 좀 보세요. 플러스 1.44도. 이게 지난 56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이 오른 평균값입니다.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2배나 빠른 속도라고 해요. 바다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.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? 원래 살던 물고기들은 더 차가운 곳을 찾아서 떠나거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신 아열대성 어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. 결국 낚시인들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갑오징어를 잡으려면 그들이 이동해간 더 깊고 더 차가운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제주 심해 갑오징어 낚시가 갑자기 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한 낚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4월까지는 제주 심해가 미래다.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낚시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. 물고기를 따라서 변화하는 바다를 따라서 계속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요. 자,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서해와 제주의 갑오징어 낚시가 왜 다른가?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그냥 낚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. 여기에는 물리 법칙과 환경과학 그리고 그 변화하는 자연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서사였던 거죠. 어쩌면 요즘 낚시인들은 거의 과학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계속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또 적응하면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니까요. 자, 우리 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한다면 과연 낚시인들은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까요?